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11월 9일입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NFT 사실 제가 정의를 논하지 않았었는데 제 유튜브에서 오늘은 NFT 정의를 좀 잠깐 설명드리고요. 이 비트코인과 좀 다른 개념인데요. 간단합니다. 사실은 생각하면 간단하고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할 수 있는데 NFT를 직접적으로 뭔가 구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개념 정도만 이해하면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상의 시나리오를 펼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최근 시장이 NFT만 갖다 붙이면 튀어 오르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게임, 그리고 미술품, 대표적인 서울 옥션, 아니면 최근에 유메이드 이런 종목들일 텐데 여기에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전부 NFT를 갖다 붙이는 가운데 결제 서비스 이런 쪽, 그리고 엔터 안 갖다 붙이는 업종이 없을 정도로 NFT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옥석을 가려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겠죠. 이럴 때일수록 제가 가장 싫어한 것이 테마주인데요. 사실 이 NFT도 테마주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단순 테마냐, 정치 테마주가 단순 테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테마주를 매매하는 것도 주식시장에서 좀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내 자본, 내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투자를 위해서는 단순 투자 테마성에는 투자를 사실 기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가 단순 테마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미국은 정리를 해보면 인프라법이 통과하고 S&P 500 지수가 4,700 또 신고가를 돌파해놨고 테슬라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의 지분 매각 10% 정도 이런 이슈 때문에 4.8% 하락했습니다. 이 또한 할 얘기는 많지만 테슬라가 대주주가 지분 매각하면 오버행 이슈 이런 지분 이슈가 발생은 하지만 결국 테슬라의 본업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금일 코스피 코스닥 장세 속에 2차전지 NFT 관련주가 또 역시 핫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역시 코스닥이었고요. 코스피는 종가 무렵에 플러스 전환은 했지만 거래대금이 10점 미만으로 여전히 부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상승했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았고요. 코스닥도 역시 지수는 0.6%나 올랐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2차전지와 NFT 관련주로 상당히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계속 시장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겠지만 포트폴리오가 그쵸? 2차전지 소재나 NFT를 일부 담고 있는 그쵸? 비중을 좀 상당히 있게 담은 그런 투자자라면 지금 시장이 사실 두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이걸 던져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오히려 많이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 반대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오늘 수급은 코스닥 외국인이 또 1288억 원을 샀습니다. 기간의 거래소는 금융투자 물량이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의미 없게 물량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외국인의 선물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섹터에 몇 개의 종목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전자결제는 결국 NFT랑 엮이는 전자결제 업종, 다날 갤럭시야 머니터리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했고요. 에코프로 LNF가 또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BM을 장 막판에 영상 막판에 끄적이면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또 올라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정리해서 드렸는데 오늘 또 10%나 급등을 해버렸네요.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보고서도 나왔지만 LNF, 첨보 등도 2차전지 소재 업종이 또다시 상당히 시장에 역시 주도주로 바뀌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게 코스닥 그 닷컴 버블, 지금 MZ 세대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요. 결국 2000년도 초반에 IT 버블이라고 했었던 코스닥이 2800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와, 이거 코스피 지수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코스피가 1996년에 개장 1000포인트 가까이에서 시작을 했다가 500포인트 가까이 IMF 때 밀렸다가 이때 급등을 했었는데 이때 새로운 기술 이런 종목들이 닷컴, 컴자만 즉 .com이죠. 인터넷 주소에서 이것만 갖다 붙이는 종목들은요. 전부 다 급등을 하는 기염을 보여줬었던 사례입니다. 역시 근데 기업들의 실체가 없었던 종목들이 정말 무분별하게 나타났었고 그 여파는
결국에 물론 2003년에 카드론 사태도 있었지만 상당히 결국 코스닥이 이때 잡으신 분들이 깡통 차는 분들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지금 NFT도 뭐 비슷하게 닷컴버블과 비교하는 언론 뉴스들이 언론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은 다른데요. 이때랑 도배할 만해요. 왜냐? 종목 이름에 이제 NFT까지 들어가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요. 블루베리 NFT 오늘 17%인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올해 내내 주가가 그쵸? 상당히 미적거리다가 최근에 NFT 관련 이슈로 계속 올랐는데 이 회사가 원래 경남 바이오팜입니다. 그리고 콘돔과 수술용 장갑, 그 라텍스 관련해서 고무장갑 업계 1위 업체고요. 그죠? 이게 본업인데 대체 불가 토큰 사업 영역에 추가하면서 경남 바이오파마에서 그죠? 이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블루베리 NFT. 근데 경남 바이오파마가 이전에는 또 바이오제네틱스 코스닥에서 좀 주의하실 게 제가 말씀드릴 게 사명을 자꾸 변경하는 회사들 그죠? 정관 변경이나 이런 회사들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종목을 제가 절대 까는 건 아니고요. 이 종목을 또 테마 매매해서 당연히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무분별하게 나타나는 종목의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체크포인트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테슬라, 그쵸? 지분 매각. 근데 결국 전기차 성장 방향성이 바뀌는 것인가? 오늘 2차 전지 소재가 테슬라 지분 매각과 상관없이 오른 거는 결국엔 전기차 성장 방향성에 대해서 리포트가 또다시 나왔고 그러면서 급등한 거잖아요. 2차 전지 소재 업종은 또 셀 업체랑 다르게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그리고 AMD, 그죠? 어드밴스 이쪽 반도체 회사인데요. 결국 페이스북에 새로운 이름 메타로 변경했잖아요. 주커버그가 여기 플랫폼과 데이터 센터 관련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반도체를 공급하겠다는 소식에 10%를 급등시켰고 이 덕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엔 미국도 큰 그림은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오르고 있지만 결국 큰 그림 선에서 그림은 메타버스가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미국의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흐름이 다를 뿐이지 지수만 못 갈 뿐이지 흐름은 비슷한 맥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블렉스 아시죠? 미국의 초딩 메타버스 세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못생긴 레고 캐릭터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노블렉스도 제가 한때 올해 초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노블렉스가 3월인가 상장을 했었는데 미국에 이 회사가 적자 회사긴 했었죠. 근데 매출에 대한 그런 규모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노벅스라는 또 가상화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메타버스와 연관된 정말 좋은 종목이라는 걸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노블룩스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시간에 급등을 했고 오늘 관련 NFT 관련 회사들이 역시 게임 업계뿐만 아니라 그쵸? 상당히 NFT 관련된 결제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단알 포함해서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는 계속 필요하다. 근데 메타버스랑 이 NFT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지적재산권 IP를 기반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거는 게임 그리고 엔터 그쵸? 이쪽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쪽 섹터가 아닌 쪽에서 계속 뭔가 NFT를 엮어서 그죠? 바이오 뭐 이런 데서 엮어 가지고 나오는 것들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입니다. 향후 폭발적인 실적 성장세 지속 전망 오늘 나왔고 역시 이로 인해서 급등을 했고 주도주가 쉽게 죽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도주는 시장에서 꺾이면은요 시장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꺾이지 않은 가운데 뭐 최근에 NFT, 가상화폐,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주도주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시장이 질적으로 상당히 괜찮다는 걸 역시 방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픽앤뷰에서는요 뷰를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NFT, 논펀저블 토큰입니다. 결국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데요. 한국어로 하면요. 결국 대체 가능의 반대말이고요. 간단하게 보면 네 돈 1만원 그리고 내 지갑에 만원 교환하면 똑같죠. 사실 화폐 가치로서 똑같습니다. 근데 내 1만원을 워렌 버핏의 친필 사인했고요. 일반적인 1만원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유일한 거예요. 이게 워렌 버핏이 나만 해줬어. 교환 가치 대체 가능한가요? 뭐 대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 유일한 거잖아요. 누가 대체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거는 실물 자산에서 제가 비교를 했지만 결국 NFT가 나온 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고요. 왜냐? 블록체인 기술만이 유니크한 가치 보존이 가능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이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 즉 지금처럼 신사업에 NFT 뭐 개는 수나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붙이면은 진짜 NFT 사업하는 건가?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자산 속에서도 고유의 가치를 부여해요. 내 것, 유일한 것, only one thing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NFT 그러면 야 이거 왜 사 디지털 그래서 어쩔 건데 유일한 거? 뭐 의미 있어? 자, 모나리자 예를 들게요.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 원판 소유권 나만 갖고 나만 보기 위해서 사고 싶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그죠? 경제적 자산이고 가치 계속 올라가고 유일하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디지털에서도 모나리자 같은 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걸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인터넷에서 계속 복사를 하면은 그림 똑같은 그림인데 무슨 상관이야? 그거 왜 비싸게 이걸 사야 돼? 근데 또 다르죠. 진품 소유 있고 NFT에 들어간 어떤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나만 갖고 있는 뭔가 모나리자야, 디지털 모나리자야. 근데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로 안 되고 뭔가 복사를 해가도 그 가상 NFT의 기술에 의해서 내 것만의 진품이 확실하게 보장이 돼. 그러면은 나만의 경제적 우월감, 자산 가치의 상승, 이런 것들을 결국 인간의 욕구 때문에 발생하지 않을까요? 자, 게임 업체에서 어떤 아이템이 하나 나왔는데 그 아이템에 NFT가 심어져 있으면은 그 아이템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 어떤 게임들, 뭐 디아블로 이런 게임, 이런 거에서 아이템 나오면 막 복사하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젠 그런 게 안 돼요. 이 NFT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엔터, 뭐 방탄소년단의 뭐 친필 어떤 것들을 디지털 자산에 뭐 해가지고 나만 했어. 나만 샀어. 방탄소년단이 발행한 어떤 비트, 뭐 NFT 가지고, 그죠? 하이브가 발행한 그거 나만 갖고 있어. 그거 나중에 돈 더 올려서 팔면은 안 팔릴까요? 그런 것들을 상상의 날개를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끄적임 공란을 가져와 봤는데요. 결국에는 NFT를 닷컴 버블과 동일 맥락에서 봐야 될까? 이때 실체가 없는 것들. NFT 실체가 없나요? 실체 있습니다.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의 전환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생각의 전환이 만약에 안 되고 지금 가치주들이 정말 맥을 못 치잖아요. 물론 가치주가 또 올라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주식 투자해서 이런 거 진짜 못 사.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거 투자 안 해보신 분들 잘 모르잖아요. 이거 실체 없어요. 이거 진짜 사기야. 이러신 분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계속 사기라고 말할 건가요?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나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는 투자자에서 배제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